네, 이정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에는 한 주의 뜨거운 스포츠 이슈를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 농구 선수 NBA 도전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잖아요. 여자 선수를 소개해드렸죠. 그때는 강희슬 선수라고 WNBA 도전한다는 소식을. 이번엔 남자 선수예요? 이번엔 남자입니다. 데이비슨대 3학년 이현중 선수가 그 주인공이 되겠는데요. 예. 아마 NBA 하면 우리나라 선수로는 하승진 선수를 떠올리시는 그렇죠? 분이 예, 예. 많으실 텐데 예. 오랜만에 도전한 선수가 나왔습니다. 키 커요? 네, 2m의 키를 가지고 있고요. 이 선수가 한국 여자농구 레전드 성정아 선수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성정아 선수의 아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성정아 씨는 LA 올림픽, 그러니까 1984년 LA 올림픽 여자농구 은메달리스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머니만 농구인이 아니라 아버지도 3.139 농구부 감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구 DNA를 가족이시네. 네, 예. 타고난 선수라고 할 수 있고, 뭐 아까 키 물어보셨지만 2m의 신장인데 포지션이 우리나라로 오면 이 센터를 맡아야 되겠지만 그렇겠죠.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미국에서 농구를 했기 때문에 가드 겸 포워드예요. 가드 겸 네. 포워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되게 빠르게 되는데? 빠르고 그리고 높은 신장에서 꽂는 석점슛이 석점슛까지요? 네, 그러니까 아주 타점이 높은 슛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수가 이게 특징이고요. 이현중 선수가 미국 무대에 도전할 거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했는데 예, 예. 그 시기가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NBA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미국 선수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프로 입문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학년과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면 주저하지 않고 드래프트 신청서를 내는데 1, 2학년 때 많이 하는 편이고요. 미국 선수들은. 아예 네. 대학을 다 마치지 않고.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요즘 고졸 신인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프로 구단 입장에서도 재능이 뛰어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데려와서 자신의 구단의 색깔을 입히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중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주목은 받긴 했는데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게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NBA도 인기가 많지만 미국 그 남자 대학 농구 리그가 NCAA라고 그래서 워낙에 인기가 많고 이게 3월 달에 토너먼트를 하는데 네. 오죽하면 3월에 광란이라는 수식어가 예, 붙어 예, 있거든요. 예. 여기서 좀 주목을 더 받았고요. 줄리어스 어빙 어워즈라는 그런 그 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이현중 선수 같은 가드 겸 포워드 역할을 하는 그런 선수들에게 주는 상인데 최종 5인 후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조금 주가를 높였던 그리고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워낙 뛰어난 선수네요. 네, 그렇긴 한데 사실 미국 선수들이나 또 유럽 선수들과 경쟁을 해서 드래프트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그렇게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들이 모의 드래프트를 해본 걸로 하자면 ESPN 같은 경우는 전체 96위. 근데 드래프트가 60위까지만 뽑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ESPN은 탈락한다고 봤고요. 또 반면에 USA 투데이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전체 58위로 판단했거든요. 여기는 이현중 선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에서의 전망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거물급 에이전트와 이현중 선수가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승산이 있다고 봤다는 얘기죠. 에이전트가 붙었다는 건.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참고로 하승진 선수가 미국에 진출했을 때가 2004년인데 그때 드래프트 순위는 2라운드 17번, 전체 순위로는 46순위였습니다. 하승진 선수 꽤 높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60명 뽑는데 약간 중위권 정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쉽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사실 갈 길이 좀 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 NBA 팀 관계자들의 투표로 참가가 결정되는 공식 테스트가 있는데 이걸 드래프트 컴바인이라고 해요. 여기에 일단 초청이 돼야 눈도장을 찍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오는 6월에 NBA 신인 드래프트가 있는데 그나마 여기에 가면 지명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별도로 이현중 선수가 에이전트와 손을 잡을 거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잖아요. 개인 트라이아웃을 열어서 이제 개별 팀별로 본인을 홍보하는 그런 작업들도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개인 트라이아웃. 그런 것도 하고 또 팀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 코치들이나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경기력을 보여주는 그렇기 거네요. 때문에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팀이 우리 팀에 보여줄 게 있으면 와봐. 이럴 때 또 가서 본인 걸 보여줘야 되고 또 기술도 중요한데 이 선수의 어떤 홍보 능력,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도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네, 이런 작업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신인 드래프트가 불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렵지만 2부 리그 격인 G리그나 또는 토론토의 일본이 와타나베 유타라는 선수가 서머리그를 거쳐서 네. NBA 입성을 했었거든요. 이런 방법이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드래프트를 통과해야 내가 픽업한 선수기 때문에 드래프트에서 데려온 선수기 때문에 출전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일단은 드래프트를 통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겠네요. G리그요? G리그? 예, 우리나라에도 G리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2부 리그 격으로 있습니다. 예. 자, 프로야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야구에도 오늘 전해진 소식이 있죠. 강정호 선수의 복귀가 무산이 그렇습니다. 됐어요? 오늘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좀 한국야구위원회가 많은 고심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정호의 임의 해지 복귀는 허가하되 키움과 강정호가 체결한 선수 계약은 승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KBO는 강정호가 이제 2015년 당시에 메이저리그 진출을 할 때 구단과 합의로 선수 계약을 임의 해지한 것이 있었는데 네. 이거는 너가 메이저리그를 진출하기 위해서 계약을 임의 해지를 한 거니까 이건 제재가 아니다. KBO에서 내린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은 복귀를 해주겠지만 예.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의 선수 계약은 우리가 승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수 복귀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강정호 선수의 선수 복귀의 길은 사실상 막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무산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키움은 얼마 전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KBO의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드가 2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키움보다는 그 중심에 기아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키움과 관련된 현금 트레이드가 좀 현금이 끼어 있다는 문제 때문에 키움이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장정석 단장이 취임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스토브리그에서도 여러 카드를 좀 맞췄던 것으로 아는데 그게 좀 안 되다가 시즌 초반에 일찍 2건의 트레이드를 성사를 했는데 그게 일단 23일에 하나와 2대1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선발진 전력이 좀 구멍이 생겼고 또 좀 못 뛰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라고 봤는데요. 근데 다음 날 기아가 키움의 박동원 선수를 영입한 이 트레이드는 기아 쪽에서 포수 보강과 타선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그런 트레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이랬어요. 외야수 김태진 현금 10억 그리고 2023년 신인 2라운드 지명권까지 키움에게 주고 박동원 선수를 데려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금 10억이 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고 어쨌든 기아 같은 경우는 박동원 선수가 가세하면서 포수진 전력이 좀 강화하게 됐고요. 또 나성범과 최용우가 왼손 타자인데 이 박동원 선수는 오른손 타자이기 때문에 좌우 타자의 균형도 어느 정도 이룰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KBO에서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잠깐 제동을 걸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이 끼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상 액면 그대로는 문제가 없어요. 현금을 껴서 트레이드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키움이 그동안 과거에 현금을 받고 주축 선수들을 경쟁팀으로 보내면서 좀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게다가 공개된 액수 외에 좀 이면 계약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실제로 맞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하고 좀 본 거고요. 한편으로는 KBO에서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런 주의를 준 정도의 액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는 곧바로 좀 박동원 선수 영입에 효과를 봤는데요. 박동원 선수가 기아 포스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첫 경기가 양현종 선수 등판이었어요. 근데 홈런도 기록을 했고 기다리던 양현종 선수의 시즌 첫 승도 포수로서 합작해내기도 했습니다. 뭐 아주 좋은 스타트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9월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뭐 탁구나 근대 5종 등 각 종목마다 대표팀 구성이 좀 마무리돼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게
양궁 대표팀입니다. 네. 뭐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가 어렵다라는 이 양궁에서 7개월 동안 5개 대회를 치른 끝에 드디어 항저우 아시안 게임 대표팀 명단이 확정이 됐는데요. 네.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땄던 안산 선수라든지 오진혁, 김우진, 김재덕, 강채영 이런 선수들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명단을 보면서 좀 놀랐던 거는 여자부 1위가 올림픽 멤버가 아닌 좀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의 선수였거든요. 그래요? 예. 여자부에서는 이가연 선수가 1위에 올랐는데 이 선수는 생애 처음으로 첫 국제 종합대회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야구의 저변이 얼마나 두터운지 그렇네요. 또 대표가 되기가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대표팀이 결성이 되면 이 선수들은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여러 평가전을 통해서 엔트리를 그러니까 단체전과 개인전을 누가 나갈지에 대한 그런 선별 작업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선수들한테는 다시 시작인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양궁 엔트리는 나라별로 남녀 각 4명씩 나갈 수가 있는데 네. 개인전은 올림픽은 3명이 다 나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개인전은 그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남녀 각 2명씩만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은 못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출전권을 놓고 아시안 게임 전까지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무한 경쟁을 해야만 어쨌든 개인전 단체전을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단체전은 뭐 나가는 상황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예. 계속해서 경쟁을 해서 1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훈련을 같이 해야 된다. 합숙을 같이 하면서 예, 그런 뭐 호흡도 맞추겠지만 그런 경쟁이 계속 있는 게 양궁 대표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아우, 이런 경쟁은 진짜 여러 가지로 우리 양궁 선수들의 실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이거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프로농구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대진표가 나왔다고요? 네, 일단 뭐 예상대로 정기력 1위를 했던 SK는 챔피언 결정전에 일찌감치 올라가 있었고 좀 예상 외가 2위였던 수원 KT가 3위였던 인삼공사에게 졌어요. 네. 그래서 인삼공사가 1위의 SK의 상대가 된 건데 근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서울 SK가 이겨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시즌을 보면 SK가 유독 인삼공사한테 약했어요. 정기력이 6차례 맞대결에서 5승 1패로 인삼공사가 앞섰기 때문에 또 단기전 승부는 집중력의 승부 가인데 지금 인삼공사의 상승세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보다 팀의 기사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SK는 천적 관계를 잇고 정신력을 다잡아야 된다. 뭐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력 1위의 자존심을 지키고 구단 사상 첫 통합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인삼공사가 그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포츠 경기에서 팀마다 이 상승세 기운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죠. 단기전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